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고승하면 원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원효는 화쟁 사상을 주창한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하죠. 이런 원효의 모든 저수를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박태원 영상대 화쟁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태원입니다. 원효 연구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원효 얼마나 연구해 오신 거예요? 연구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 쓸 때 박사과정부터라고 되겠고, 원효의 저수를 처음 만난 거는 대학 때 대승기신론소라고 하는 원효의 유명한 저술이 있어요. 그걸 읽는 한문 공부 삼아서 읽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치면은 꽤 되죠. 꽤 몇십 년. 벌써 그때가 20대 중반이면은 한 40년 넘게 되죠. 와, 저는 많으면 한 10몇 년 되셨겠구나 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꽤 오래됐어요. 예. 원효의 모든 전수를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모든 전서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은 지금 작업에 착수한 지 8년 반 정도의 왕관여를 하는 셈입니다. 번역을 완료하고 또 그걸 출간하기 위해서 또 손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8년 반이 걸렸고, 분량은 9권 11책, 상하권을 두 책으로 한 개 두 개가 있어서 가지고 9권 11책으로 이제 완성을 이제 완역을 한 셈입니다. 특히 번역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을 꼽으라면은 금강산매경론. 그의 사상적인 그 축적하고 기획 이런 것들이 가장 압축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한반도 지성의 흥미로운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이 금강산매경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원효를 승려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상가로서 위상도 되게 높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사상가로서 또 신분 승려라는 신분의 구도자로서 또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세상에 대한 온갖 관심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어떤 다채롭고 다층적인 인물을 원효로 봐야지, 하나의 신분이나 어떤 사상가로만도 낙인 찍기가 어려운 아주 흥미진진한 복잡한 결을 지닌, 그러나 그 결들이 어울려 가지고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매력을 주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그의 그 역할이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물이 원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또 원효 대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해골물 이야기잖아요. 네. 좀 일차원적이긴 한데 진짜 해골물에 맞았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은 한결같이 원효와 의상이 두 번째 유학길에서 잠을 잔 곳이, 비를 피해 잔 곳이 무덤과 같은, 토굴이라고 해서 무덤과 같은 것이었는데 모르고 들어가 편하게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고야, 이거 내가 이 무덤 속에 잤구나, 혹은 거기서 해골물까지 얘기죠. 갈증이 나서 먹었는데 그게 표주박이 아니라 해골물이, 썩은 물이었다. 그거는 사실로 거의 사실에 근접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획기적인 회심, 깨달음이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원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궁금했던 네. 게 승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솔종의 아버지죠. 네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것도 뭐 스토리가 이래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원효가 요석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네, 사실인가요? 그때 무열왕왕의 이렇게 네. 딸로 과부로 있던. 그리고 그 사이에 솔총이 나왔고 원효가 죽은 다음에 입적한 다음에 원효의 사리, 즉 유골이죠. 유골을 수습해서 분황사에 모시고 극진히 제사까지 올린 것도 솔총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흔히 파괴다, 환속이다라는 종교적 용어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수가 있다. 그 결혼이 원효에게는 기수면서 한 번 실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에서 그의 삶을 깊게 해주는 매우 소중한 하나의 인연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 인간은 결혼과 이별과 상실과 온갖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향상되고 심화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런 경험 없는 완벽한 어떤 이역 위에서 성자가 되거나 행복을 누린다? 그거는 경험의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효의 결혼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이후에 원효의 정말 중단 없는 그 노력들, 구도와 저술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미 이해가 돼요. 그 저술 내용도 이해가 되고. 원효의 대표적인 사상하면 화쟁 사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교수님 오래 연구하셨으니까 이 네. 화쟁 사상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보건대는 원효의 화쟁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네. 우리가 진실, 보다 사실, 또 보다 이로운 것에 접근하기 위한 사유의 방법론이에요. 그건 붓다로부터 오는 연기라고 하는 통찰이에요. 연기는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한 발생한 것이다. 조건들이 인과적 연관을 맺고서 발생된 것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인연에 관한 네. 인연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러죠. 연기적 사고라고 하는 건 원효가 말하는 화쟁은 우리의 어떤 주장도 주장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면은 그거는 배타적 말다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주장, 당신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어떤 조건들에서 발생한 건가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도 그 주장들이 발생한 조건들을 성찰하고 이해하면은 의외로 상대방의 일리를 수용할 수 있거나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것에 부당함을 얘기할 수가 있으면서 서로의 유익한 타당성만이 어울리고 수용되면서 더 좋은, 더 이로운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원효의 화쟁의 핵심으로 보여요. 그걸 원효는 문의 구별이다. 문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의견이나 관점의 계열이야. 조건인과의 계열.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 얘기죠. 이 화쟁이란 사상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울산이나 부산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노사 문제 첨예하게 맞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녀 문제, 이제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이 장치들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죠. 그것조차 인색하다면은 그거는 요구를 내서 받아내야죠. 그것도 화쟁의 요구죠. 그러면
그 사회적 합의의 장치 속에서 그 자리가 마련되면은 거기에서 각자의 주장은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럼 각자의 주장을 발생시킨 조건들, 인과관계가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얘기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각자 상이한 이해관계나 주장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어떤 조건들에 의거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서로 알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변해가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장 불편하고 뭐 이렇게 비판받더라도 그런 장을 마련해서 끈질기게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화쟁의 방법론의 구체성이다.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새로운 번역본에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핵심만 말하면은 번역한 사람의 이해가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읽는 사람이 이런 이해로 이 사람이 번역했구나 하면서 원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 가교를 분명하게 놓자. 그거를 모호하거나 어렵게 하지 말자.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제 해석학적 번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의 방법론을 다시 수립해서 시도를 한 그런 번역입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번에 번역을 완료한 이 새로운 번역 방법론에 의해서 새롭게 번역한 건데, 이게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영어로 번역하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영어권 내에서 자료로 영어로 제시되어야 원어에 대한 탐구가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이 합세를 해서 원어학을 부쩍 풍성하게 할 거니까 영역 작업이 가급적이면 빨리 착수되고 완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 화쟁 사상이 정말 예전에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수님 힘 닿는 데까지 지금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